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오늘은 신라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긴 한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죄송해요. 자, 먼저 저는 이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 신라진, HLB, 코오롱생명과 그리고 필록스 그 외 바이오주를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상하게 지금 바이오주가 다 같이 올랐다라는 거를 놓치고 있어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한 종목이 이렇게 이슈를 받아서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특별한 이슈를 몰고 오면서 같이 오르고 있는 입장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 있었던 2018년도 전에 초에 2017년도 후반에 있었던 바이오주 거품 때의 세력들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같은 세력이 같은 테마로 지금 시장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절묘해요, 시간이. 특별히 신라진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1상에서 좋은 소식이 나타났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부분도 이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때 점화 맞았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악재와 검찰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역시나 윗바닥에서 장난을 치는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외의 차트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분석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차 파동 굉장했죠, 신라진. 1차 파동 이후로 쭉 밀려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급등은 신뢰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급등이거든요. 그러면 급등이라고 해서 계속 오를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도 제가 왜 신뢰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오름세가 결국은 저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박살날지 몰라요. 저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밀리고 언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자리로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끝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밑으로 밀어내는 그림이 지속될 것이 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갖고 단순히 오른다, 그리고 또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폭발한다, 또 임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긍정적인 어떤 뉴스나 기사들이나 찌라시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뭐 홀딩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만, 제가 지금 정해놓은 이 만원대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홀딩을 가볼만 해요. 네, 아직은 완전 추세가 죽은 게 아니고 롱바디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볼만한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중간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저항 때도 있고, 그리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바이오주가 지금 테마를 잡은 지 한 달이 좀 지났거든요. 이제 중간 이상, 그러니까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 분위기가 넘어서 다른 테마가 나타날 시기가 약간 도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동시적으로 바이오 테마주가 지금 활개친다라는 거죠. 동시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주목해 볼 만한 점이에요, 사실은. 테마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2017년도 후반대에도 이 바이오주가 같이 움직일 때 서로 다른 이슈였어요. 근데도 같이 갔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세력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 투자자들의 심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상한가가 2번 쳤다, 한 번 쳤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띄웁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믿어요. 그냥 그 자체를 보고 믿어요. 그럼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 사실 주식이라는 건 모두가 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어영부영 했다가 지금처럼 상투권에 들어와서 이제서야 개미들이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식 고수거나 또는 세력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모두가 수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주목해서 들어오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많이 털어내는 타이밍이 나오기도 합니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단계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차트 단순 분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직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기대치가 꺼지게 되면 차트가 한 방에 훅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직은 그러진 않았어요, 이 신라제이나 차트가. 그러나 이제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선 검찰 조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아직 일상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 외에 어떤 그 좋은 달콤한 말로 포장을 해도 어쨌든 일상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금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고 이 수급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 힘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한 3, 4일 정도 아무런 시세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결정해서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책. 이런 자리에서는요, 지금 어쨌든 돈도 붙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요, 지체하지 않아요, 차트는. 돈이 붙는 순간에 지체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했죠, 상승이.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지체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2파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다시 추가로 간다면 3파 형태가 될 텐데, 그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크게 가는 거예요, 저기 HLB처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 이제 바이오도 마지막으로 정말 다 빼먹을 것까지 끝까지 다 빼먹고 나가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다음에 어떤 주식을 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식을 잘 하시려고 한다면 크게 가는 걸 갖고 싶다라면 무조건 바닥에서 잡으셔야 돼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주식을 수익 내는 건 운에 달렸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항상 주식은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그때 천천히 매수를 해서 홀딩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홀딩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매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거의 단타를 잘 치는 사람들, 기준이 확실한 사람들,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지금 위치에서 대응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몰라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바닥권이네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전에 매수를 많이 세력들이 하고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랐으면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세력들은 털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올랐는데 팔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이 도달하면요, 이런 주식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다시 한번 매집을 들어가서 올라가거나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도 껴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상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이전에 신라젠이 줬던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던 거 있는데, 뉴프라이드가 예전에 10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뉴프라이드가 다음엔 700%가 올라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주식의 파동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큰 파동으로 갔으면 그 다음 파동도 깊게 눌렸다고 할지라도 바닥권에서 나오는 파동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그런 경우예요. 묻지마 매수. 아, 신라젠이니까. 신라젠 바닥 쳤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애초에 하실 거면 이제 아예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였겠죠. 네, 혹시나 이제 신라젠을 들고 있는 주주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차트 분석하면서 살아남은 저로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도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내일까지 저희 전업투자 스캘핑바 교육반을 모집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단타를 빡세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